정규 분포를 배워야 되겠어요. 맞아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네. 정규 분포. 쉬워요. 정규 분포.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 지금 단원에서 연속 확률 분포 상황에서 연속 확률 변수가 확률 밀도 함수를 이런 식으로 갖는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에 2도 모르죠 여러분들. 자연상수 2 대충 2.718 2818 막 나가는 무리수야. 루트 같은 거예요. 파이 같은 거 비슷한 거 느낌이 약간. 파이는 3.14지 2는 2.718 718 28 18 28 막 이렇게 나가. 여긴 아니고 718 2.718 안 되죠. 718 718 28 18 막 이렇게 나가요. 진짜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왜 뭐야 이거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가? 그렇다. 그러니까 통계는 별로 어렵지가 않은 거야.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과생들은 이걸 그릴 줄 압니다. 그래프를. 굉장한 녀석들이야. 그릴 줄 아는데 필요 없어요. 미적분까지 다 배우면 그릴 수가 있어. 미적분 배우면. 근데 그런 건 모르겠고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다 보면 돼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정규 분포 말고 이산 확률 분포 상황에서 특별한 케이스 뭐였죠? 확률 밀도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 독립시행의 확률로 갖는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 상황. 아니 그분 정규 분포예요. 이항 분포지. 이항 분포 B 이런 거 썼잖아. 이항 분포. 이항 분포 B, NP 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하게도 연속 확률 분포 상황에서도 특별한 상황이 있어. 이게야. 근데 이 상황은 여러분이 아직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게 가우스가 만든 거야. 천재 수학자가. 정규 분포. 정규가 만든 게 아니고 가우스가 만든 건데 이거는 노멀 n을 씁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분포다.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관찰하면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분포 상황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키. 우리 예를 들어서 고3의 키를 조사해 보면 평균 있잖아. 평균 키가 예를 들어서 고3이 예를 들어서 남고생들이 175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175 주변에서 확률이 커. 엄청 큰 막 꺽다리 2m 되는 애들은 적잖아요. 숫자가. 엄청 난쟁이들도 적죠. 1m 막 140 되는 남자애들은 별로 없잖아.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에 대한 어떤 확률 분포 상황이 평균 주변에서 그 확률 값이 크게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어떤 확률 밀도 함수야. 이 식은 중요한 게 아니야. 종 모양이다 이거야. 모양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종 모양에서 평균 주변의 확률이 큰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확률 변수가 굉장히 많다. 연속 확률 변수 중에. 그래서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서 요거를 정규 분포라고 한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조금씩 들어가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데 어떻게 만든 건지는 아무튼 좋아요. 정규 분포야 이게.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 상황에서 특별한 경우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식을 갖게 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여러분은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조차도 알 필요가 없죠 사실. 하지만 이 특징이 있다. 특징이 평균 주변에서 확률이 높다. 야 확률은 m에서가 제일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m에서 확률이 아니야 이건. 넓이 어떤 구간의 넓이를 확률로 주는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죠. 그 중에서도 이런 곡선을 가지면서 이런 식을 갖는 이상한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요거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 근데 이 확률 분포도 가만히 보면은 이 곡선의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하는 요소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평균하고 시그마가 뭐냐면 표준 편차죠. 기호로 쓰는 거 옛날에 다 얘기했는데 아래는 다 했어. 평균은 이렇게 쓰고 소문자로 쓰면은 m 분산은 vx 쓰고 소문자로 썼을 때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를 쓰고 그냥 썼을 때는 시그마. 확률 변수가 보이게 썼을 때는 이렇게 쓰고 안 보이게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야. 이게 분산. 요 m은 평균이고 이거 시그마는 그거. 그러면 2라든지 파이라든지 루트 2 이런 것들은 숫자일 뿐이에요. 상수. 변하지 않는 수야. 그러니까 이 곡선의 개형이라든지 모양은 이 시그마랑 평균값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그런 종 모양의 확률 밀도 곡선을 갖는 확률 분포 상황을 정규 분포라고 한다. 이게 종 모양의 종. 제야의 종소리 빵 치면 종이라고 할까 심벌이라고 할까. 드럼 치면 심벌인 심벌. 아니 슬라임. 자 그랬죠. 눈인데. 젤리 모양. 젤리 모양. 계란 후라이 노른자 모양. 유령 모양. 유령 모양의 확률 밀도 곡선. 귀엽다. 알겠어요? 네. 그거만 알면 돼 일단. 그러면 나 아직 뭐 하다 말았더라? 그래서 이 곡선의 모양이라든지 위치가 뭐에 의해서 잘 달라지냐면 시그마랑 평균. 근데 어떤 자료를 조사했어. 예를 들어서 수연이의 시험 점수 조사했다. 그러면 평균하고 수연이 시험 10과목 봤다고 합시다. 평균하고 시그마는 그 자료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는 숫자야. 근데 달라질 수 있다고 한 거는 무슨 얘기냐면 수연이 시험 점수 10과목 본 거랑 서영이 10과목은 다르지. 그게 달라지니까 곡선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하지만 어떤 자료가 있다면 이것도 정해져 있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 상수에 따라서 이 곡선의 모양이 변하는데 미리 좀 스포를 하겠습니다. 이 x 빼기 m이니까 m은 평행이동이에요. 이게 그대로 움직여.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 m이 커지면 이렇게 갑니다. 모양은 안 변해요.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평행이동. 그리고 시그마가 커지게 되면 내려와요. 높이가 내려가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 왜 내려갈까 높이가? 아, 여기 시그마가 분모에 있으니까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것은 자료가 흩어진 정도가 그러면은 평균 주변에 이렇게 자료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그마가 작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시그마가 크면은 이런 식으로 분포하게 돼요. 좀 오버한 건데 평균 주변에서보다도 막 이상한 애들도 많은 거야. 막 10점짜리, 100점짜리 시험지도 많고 얘는 막 빵점짜리는 극단적인 녀석이야. 극단적인 녀석. 이런 녀석. 시그마가 이거는 큰 겁니다. 흩어진 정도가 크다. 시그마가 크면 분산이 큰 거니까. 요건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가 평균 주변에 뾰족하게 이쪽의 넓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막 이런 거야. 시험 봐도 50점, 50점, 55점, 49점, 막 45점 이런 식으로 맞는 녀석이야. 근데 얘는 막 들쑥날쑥. 얘는 자료가 고르다. 자료가 고르다. 평균에서 고르다 이렇게. 얘는 들쑥날쑥하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어요. 수능에서도. 고르다, 들쑥날쑥. 야, 고르다는 게 골고루 있는 게 아니에요. 들쑥날쑥한 게 이게 골고루 있는 거지. 100점짜리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림에서는 이런 거야. 이 넓이가 평균 주변의 넓이보다 이쪽 넓이가 조금 더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는 큰 거지. 그래서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식은 안 봐도 됩니다. 시그마가 크면 클수록 자료 누워버려요. 이렇게. 그거를 먼저 이해해 보겠어요. 여기 있죠. 기억할 거 딱 두 가지야. 평균은 어떻게 한다고? 자료의 분포 상황에서 평행이동시키는 거예요. 정규 분포 곡선을 평행이동시키는 역할이 평균 m이고 그리고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니까 아무튼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자료가 누워버려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 곡선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니까 이항 분포는 시행 횟수랑 확률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렇게 썼듯이 정규 분포는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결정되는 확률 분포 상황이니까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씁니다. 끝이야 이게. 정규 분포. 읽어봤죠? 집에서 읽어보고 잠깐만 타임.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정규 분포 이거 막 어렵게 써 있는데
정규분포 이렇게 쓴다고. 이거 한번 읽어줄까? 키, 강수량, 몸무게 등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 상대 도수의 계급의 크기를 작가의 히스토그램에 나타내면 요 말은 계급당 그 계급이 차지하는 전체 중에서 비율값을 상대 도수 그거를 해가지고 히스토그램 됐어. 이런 건 됐고 벌레 잡았어. 그래서 이렇게 다 된다. 자연현상을 관찰해보면 이런 경우가 많다. 이 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알려져 있다. 저식 외워야 돼요? 아니 외울 필요 없어요. 쉬운 거야. 그래서 그냥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 2번을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2번을 잘 기억해야죠.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x는 m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종 모양. 절에 가면 이런 종이 있잖아. 됐어요. 점근선은 x축이다. x축이 쫙 달라붙어요. 근데 여기는 넓이가 굉장히 작아져.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2m 20인 사람 있나? 키가 있긴 있는데 진짜 조금이잖아. 막 5천만 명 중에 막 한 명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넓이가 작은 거야. 이쪽 부분에서. 난쟁이도 마찬가지. 난쟁이도 되게 조금밖에 없고. 난쟁이 좀 너무 비하 발언인가? 그럼 난장이. 아무튼 좋아요. 그렇게 됐고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값이 최대값을 갖는 지점은 m에서인데 그러면은 m에서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을 갖는다. 이거 외워야 돼요? 몰라도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시그마의 반배라는 거지. 시그마가 커지면 분모에 있잖아. 이 꼭지점이 낮아진다는 거야. 시그마가 커지면. 그래서 요건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숫자는 상수인데 이 시그마가 변할 때 커지면 식 전체는 작아지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어. 근데 이렇게 기억 안 해도 돼. 시그마가 커지면 이렇게 돼야지. 야, 2m짜리 애들도 많은데 키가 2m는 애들도 있고 키가 평균인 애들보다 들쑥날쑥하게 이상한 애들도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됐고 근데 이게 확률인가요? 그러면 그걸 잘 물어봐. 평균 m에서의 확률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이다. 그러면 틀려. 확률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넓이로 어떤 구간을 설정해서 이 곡선과 x는 a, x는 b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거는 근데 못 구하기 때문에 다 표로 구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2, 루트 3 이거 제곱근표 있죠. 예를 들어서 상형 로그표 있죠. 로그 1, 로그 2, 로그 3, 0.3 있어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는 뭐 이게 다 구해놨어. 이렇게 표를 보고 환산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수학자들이 이미 계산을 다 해놨어요. 뭐 그런 단원이다. 그리고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당연히 1이지. 근데 여기가 떠 있는데 어떻게 1이 되냐 이런 건데 계속 무한히 가다 보면은 한없이 다가가잖아. 그래서 굉장히 작은 건 좀 무시하고 대충 1이 되는 거예요. 달라붙진 않는데 계속 가다 보면은 굉장히 작아져서 그런 얘기는 됐어. 그냥 1이야. 아무튼 전체 넓이는 1이에요.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이것도. 그리고 시그마가 크면 클수록 높이가 낮아지고 약분역으로 퍼진다. 시그마가 크면 클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뾰족해져요. 평균 주변에 자료가 많은 거니까.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거는 편차가 작다는 거, 편차가 심하지 않다. 편차가 작다는 것은 평균 주변에 자료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얘는 똑같은 얘기인데. 그리고 m의 값은 이 자료의 평균에 따라서 그 확률 분포 상황이 평행이동만 하는 거예요. 흩어진 정도, 자료가 평균에서부터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는 시그마가 결정하는 겁니다. 시그마가 중요한 거죠. 표준 편차가. 아니 다 했어. 정규 분포 너무 쉬워. 끝이야. 해보겠어요. 바로 문제 풀어보죠. 167쪽 고. 바로 필수 예제를 보겠습니다. 68쪽이죠. 내가 한번 풀어보겠어요.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근데 분산이면
만약에 표준 편차가 3이면은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3이면 이렇게 쓰지. 10,9로 써도 되고 10,3제곱 써도 돼. 같은 말이야. 분산이 9면 표준 편차는 3이니까. 근데 여기다는 통째로 분산을 써야 돼요. 왜 이렇게 쓰냐면 나중에 시그마를 쓸 일이 많아서 이렇게 쓰는데 같은 표현이죠. 아무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변수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를 때는 x 물결 이렇게 씁니다. 물결을 쓰고 m, 시그마 제곱 이런 기호를 써요.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써가면서 풀어야 되니까 미리 알려줍니다.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런 얘기고 대해서 야 x가 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x가 1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다. 뭔 말이에요 이거? 잠깐만 x축을 그리자. 그림을 그리면 끝이야. 평균의 대칭인 종 모양으로 그래프 하나 그립니다. 이게 정규 분포 곡선인데요. 정규 분포 곡선에서 12보다 작을 확률하고 12가 어디 있을까 모르잖아. 아무 데나 찍어. 그럼 18은 어디다 찍어야 돼요? 12보다 작은 확률이 이 넓인데 확률 변수가 12 이하일 확률과 18 이상의 확률이 같다. 18 그러면 같은 거리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넓이가 같지. 좌우 대칭이라고 했잖아. x는 m의 대칭이니까. 그러면 10이랑 18의 중간에 m이가 있네요. 그래서 m 값은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12 플러스 18 2로 나누면 되겠어요. 15죠. 답 15. 너무 쉽잖아. 밑에 3개 고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하나 나와요 꼭. 밑에 3개 해보는데 다는 못 풀 거예요 여러분. 아마 틀릴 건데 내가 도와줄 거예요. 풀고 나서. 무슨 소리냐고? 그냥 그런 거야. 그림이 없어요. 자기가 그리는 거예요. 종 모양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따라서. 분산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분산이 81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나는 분산이 야 이거 9분의 1 앞으로 빼면 어떻게 빠져요? 81분의 1로 빠지죠. 양변에 81 곱하면 되잖아. 자, 이런 거죠.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네, 216번을 못 풀었을 건데 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32에서. 32에서 대충 이렇게 생겼어.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요 아까 그 K 빼기 있잖아. K 빼기 3 그런 건 뭐냐? 이게 움직이는 거야 박스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X는 K라는 게 있으면은 K 빼기 3은 K에서 왼쪽으로 3만큼 간 지점이죠. 점선이 되면 안 되는데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이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K 값에 따라. K가 만약에 30이면 K 빼기 3은 얼마예요? 27. K 플러스 1은 31. 이런 식으로 박스의 간격이 4짜리인 박스가 움직이는 거야. 근데 K가 중간은 아닙니다. 지금 X가 K 빼기 3부터 K 플러스 1까지 움직이니까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니까 K가 이 박스에서도 요 그런 위치야. 근데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 정규분포 곡선하고 구간을 줬을 때 제일 넓이가 크려면 어디 줘야 돼? 이렇게 줘야 돼. 가운데 이렇게. K가 가운데가 아니야. 삐뚤어지잖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 구간의 양끝값 여기가 K 빼기 3이고 여기가 K 플러스 1일 때 얘 중간이 32여야 돼. 평균이. 그러면은 평균은 또 어떻게 찾죠? 중점 공식 써서 얘네 둘 더해서 K 빼기 3하고 K 플러스 1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32다. 이렇게 풀면은 2K 빼기 위에 계산하면은 2는 64. K는 33이 돼요. 32가 아니고 32가 평균인데 33이 돼야지. 맞았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앞으로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요것도 문제 더 풀 겁니다. 이거 중요해. 요 페이지에서 시험 문제가 꼭 나와요. 하나 이상.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많이 할 거예요. 넘어가. 근데 지금 안 찾았으니까 넘어가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정규 분포는 뭐 대충 알겠어요. 확률 밀도 함수가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르는 그런 확률 분포 상황을 정규 분포라고 한다. 이 곡선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다. 그러면은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있어요. 표준 정규 분포는 뭐냐면은 정규 분포 상황에서도 평균이 0이고 분산이 딱 1일 때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도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야. 정규 분포 중에서도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상황을 표준 정규 분포. 로그 함수 볼까? 로그 함수. 상용 로그는 뭐예요? 미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죠. 마찬가지야. 미치 10인 로그는 로그 중에서도 특별히 상용 로그가 하듯이 정규 분포 중에서도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런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로그 2의 3 계산 어떻게 하죠? 밑변화를 하죠. 로그 10의 2분의 로그 10의 3으로 하죠. 그래서 로그 10의 1은 어디에 있어요? 상용 로그 표가 있지? 그래서 0.3010 위에는 0.477 해가지고 계산하잖아. 이렇듯이 이런 식으로 상용 로그 표에서 값을 찾아서 계산하듯이 이것도 같은 느낌이야. 어떤 정규 분포가 평균이 100점인 시험이고 분산이 막 5인 분포를 따를 때 얘를 표준화를 시키면 얘로 변신시킬 수 있어. 그래서 얘로 변신시켜가지고 요거는 뒤에 보면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해서 어떤 구간에 대한 넓이 다 구해놨어요, 수학자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마치 상용 로그에서는 상용 로그 표가 있듯이 이것도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는 이 정규 분포를 표준화해서 표를 찾아서 확률을 구할 수 있도록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방식이야. 이해됐습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 이 비유가 좋잖아. 야, 이거를 계산할 때 상용로 바꿔듯이. 표준 정규 분포로 원래 정규 분포를 표준화하는 방법을 좀 이따 배울 거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배우면은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돼.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확률을 구하는 거죠. 다시 그래서 맨 뒤에 봅니다.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있어요. 책 뒤에. 아니 뭐야. 수현이 책이 없잖아. 몇 쪽을 펴냐면은 198쪽을 펴세요. 요 그림을 자세히 눈치껏 보세요. 야, Z는 뭐지? Z? 대문자 Z는 뭐냐면은 어떤 확률 변수 X가 특별히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는 X 대신 Z를 씁니다. X랑 똑같은 거야. 0에서부터 라지 X가 X, 스몰 X 이하일 확률이 이 구간의 넓이 맞잖아. X로 쓰면 이게 대문자 X 확률 변수 X고 스몰 X라는 건 어떤 확률 변수 X 중에서도 그런 값. 그 값 0에서부터 그러니까 Z로 하면은 확률 변수 Z가 0 이상 Z 이하일 확률이 바로 그림에서 보면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만큼 넓이거든. 근데 항상 이 표는 오른쪽 넓이밖에 안 나와요. 수학자들이 센스가 있어가지고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왼쪽에 있는 넓이는 이 표를 보고 자기들이 알아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만 만들어놨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건데 한번 그냥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문제를 내는데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가 0 이상 1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딱 하면 확률을 구하려면 여기가 1이면서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 평균은 0인데 이 사이 넓이 구해야 되는데 그거가 어디 있냐면은 Z값을 1을 찾으세요. 그림에서 여기 있죠. 1.0 0 소점은 여기 1.24 이렇게 나오면 1.24 여기 찾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1.24 1.24 1.00 1.0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러면 이게 0.3413이라는 얘기야. 이 넓이가 졸린 수연이가 있네. 반쪽의 넓이는 얼마야 원래 다 전체 넓이가 1이니까 이 반이 0.5다 전체가.
그럼 0.3413이면 이쪽은 흰색은 0.1587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Z 어딘가의 값까지의 확률만 알려주면 표로 나머지 구간도 다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표를 만든 건데 내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졸려서 안 되겠어.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0.24 확률을 구하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하고 0보다 작을 확률 없지. 마이너스 1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니까 여기잖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 넓이잖아. 그건 0에서부터 1까지 넓이랑 똑같아. 그걸 그래서 보고서 읽어야 돼. 0에서부터 1까지 넓이 얼마예요? 0.3413이지? 이렇게 하는 거야. 퀴즈 내겠습니다. Z가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 있을 확률은? 자기 표를 보고 대답해. 지금 몇 쪽이냐면 198쪽이에요. 서영이. 야, 시험에 어떤 학교는 표로 줘. 박스로 안 주고 표 자기가 찾아야 돼. 시험지 뒤쪽에 표 있어요. 광신에도 한번 그렇게 됐었어. 표로 찾아서 다 써야 됐어. 그러니까 원래는 문제 옆에다 이렇게 네모 박스로 만들어 주거든. 필요한 것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표를 뒤에다 주고 알아서 하래야. 광신이 아니었다. 미림이었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넓이는 이거 0.3413이고 1에서부터 2까지는 또 어디예요? 0.4772니까 얘네들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해봐.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Z가 마이너스 3 이하일 확률. 근데 이거 그림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 여기가 0인데 마 3보다 작을 확률은 여기잖아. 이 넓이잖아. 이 넓이는 일단은 수연이 기상 여기 반쪽이 넓이가 2분의 1이거든. 거기서 뭘 빼야 되냐면 0부터 3까지를 빼면 돼요. 이 부분은 0부터 3까지 똑같으니까 0부터 3까지가 얼마예요? 넓이가 0.5인데 이 흰 부분이 그건 표에 있죠? 0.4987 그래서 여기 0.4987이야. 왜냐면 여기도 0.4987이거든. 그래서 2분의 1에서 0.4987 빼면 4999니까 2, 0, 1 0.0012거든? 엄청나게 작은 확률이야. 실제로 그림은 이렇게 두껍지만 실제 정규분포 곡선,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는 저 넓이가 시그마가 그러니까 이게 확률 변수가 한 3 정도 가면 거의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마 3이면 거의 보이지도 않아. 실제로 3 정도면은 이 정도 보이지도 않아. 이 넓이 0.0012.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음수 그 평균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는 또 오른쪽으로 바꿔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한번 해봐. 마지막으로 Z가 마이너스 1.5부터 1 사이에 있을 확률을 계산을 해보세요. 고. 그러면 1.5에서 1 요거랑 똑같잖아.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돼. 여기서 이거 빼면 돼. 노란 거에서 검은 거 빼면 돼요. 저 노란 거 1.5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저 검은 거가 뭐냐면 이쪽 부분이야. 흰 부분. 빼면은 요게 돼. 근데 그게 이거랑 같아. 이해됐습니까? 완전 쉽죠? 쉬시는 무슨? 알았어. 그러면은 휴식을 주면서 쉴게요. 167쪽을 풀고 쉽니다. 풀면서. 표가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런 위치만 준 거야. 필요한 것만. 요것만 봐도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Z만큼 갔을 때의 확률 넓이를 준 겁니다. 이보다 큰 건 얼마예요? 0.5에서 이거 빼면 돼.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2인데 2보다 큰 건 이쪽이니까요. 0.5에서 0.477을 빼면 돼요. 0.5보다 작은 확률은 이런 거 어렵죠. 0.5보다 작은 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이쪽도 음수도. 그럼 2분의 1 플러스 그러니까 0.5 플러스 이거 0.6915 알겠어요? 넘어갑니다. 이건 너무 쉬워서 흥미 잃었잖아. 그러면은 이건 장난쳐 놓은 거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0보다 오른쪽에 있을 확률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2분의 1 되죠. 0부터 A까지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되죠. 그 얘기고 A보다 큰 확률은 0보다 큰 확률에서 0에서 5까지 A까지 빼라.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빼라는 얘기야. 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공식이 아니에요. 하는 법 알려주는 거야. 됐어. 정규분포의 표준화를 배우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말은 어렵게 써 있는데 확률 변수가 x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봅시다. x의 평균이 예를 들어서 10이고 분산이 뭐 9였어 예를 들어. 그럼 표준 편차는 3이겠죠. 네, 물어봅니다. 내가 2x 플러스 4의 평균은 얼마냐. 근데 2x 플러스 4를 z라고 하자고 예를 들어. 그럼 z의 평균은 얼마냐. 그걸 어떻게 한 거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2x 플러스 4가 들어가니까 z 대신에 그러면은 4는 뒤로 빼놓고 2x가 되잖아. 그러면 24네. 분산도 이건 뭐 너무 쉬워서 생략하고 싶을 정도인데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2vx 플러스 4를 해야 되니까 vx 플러스 4 어떻게 해요? 4는 버리고 제곱해서 4vx 하면 되지. 원래 분산이 9니까 9, 4? 36 이거는 24 그러면 얘는 뭐예요? 6이네. 루트 씌우면 되니까 표준 편차는 뭐 그런 거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mx 플러스 뭐 4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땠을까? m이 뭐야 갑자기? 이 m은 뭐냐면은 숫자인데 있잖아. 2 같은 거 숫자인데 실제로 m은 이거기도 해. 10이기도 해. 그럼 몇이 돼요? m을 앞으로 빼고 2x 플러스 4 이건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m이라는 거는 평균의 의미는 있긴 있죠. 기대값이자 평균인데 실제로 여기에서는 어떤 상수일 뿐이다. 상수에 불과해. 숫자야. 그러니까 앞으로 뺄 수 있어요. 근데 m은 정해져 있는 숫자야. 이미 이 자료 분포 상황에서 평균은 10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10 곱하기 10에서 104가 되겠죠. 뭐 이런 논리입니다. 일단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런 게 있어도 오케이 좀 예행 연습이 됐어. 잘 받아야 돼요.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었다고 하자.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기호로 쓰자면 이런 겁니다. ex는 m이고 vx는 시그마 제곱이고 어떤 숫자일 거야. 시그마 x. 표준 편차는 시그마고. 이렇게 따르고 있었어요. 잘 봐야 돼요. 정규 분포. 그냥 정규 분포죠. 이건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라 평균과 분산이 숫자로 돼 있는 정규 분포. 근데 여기서 새로운 표준화라고 하는데 표준화. 새로운 확률 변수 z를 뭘로 약속을 하냐면은 시그마 분의 x 빼기 m으로 약속을 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그마랑 m은 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냥 숫자야. 예를 들면 여기 10, 예를 들면 여기 9, 3. 그냥 3분의 이렇게 한 거야. 예를 들면은 3분의 x 빼기 10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쓰면 그러니까 3분의 1x 빼기 3분의 10으로 한 것 뿐이야. 예를 들면
숫자가 정해져 있다면. Z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으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그마 m은 숫자는 숫자죠. 이미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분포 상황에서 정해져 있는 값들이야.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지우고 이렇게 해서 이 z의 기대값 확률 변수 z에 대한 기대값하고 그러니까 평균하고 z에 대한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z라는 확률 변수는 평균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건데 그러면 여기다 넣어야죠. 근데 나는 이렇게 쓸게. 시그마 분의 1 x 빼기 시그마 분의 m으로 쓸게요. 그러면은 실수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앞으로 뺄 수 있죠. 시그마 분의 1 2x 빼기 상수는 뒤에 붙여주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데 이 숫자일 뿐이야. 숫자 3분의 1, 3분의 10 뭐 이런 거야. 근데 여기서 아무도 집중 못하고 있네. 이게 뭐예요? 2x가 m이잖아. m. 그러면은 시그마 분의 1m 빼기 시그마 분의 m 하면 뭐가 되죠? 똑같으니까 0 되네. 그래서 평균이 z가 반드시 0이 바뀌어버려. 0으로. 오케이. 아, 그렇다.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 z를 이 x에 대해서 어떤 1차식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그 x가 따르는 분포의 평균과 시그마를 이용한 이런 모양으로 만들게 되면 반드시 새로운 z는 평균이 0이 돼버립니다. 분산돼 보겠어요. 조금 지루한데 잘 보세요. 시그마 분의 1의 x 빼기 시그마 분의 m으로 쓴 거잖아. 그러면 분산할 때는 이 상수는 안 써도 되죠. 요건 어떻게 나간다 그랬어요? 제곱으로 나가지. 숫자인데 이게 숫자라고 3분의 1 이런 거라고. 앞으로 제곱으로 나가고 시그마 제곱분의 1 vx가 되는데 여기서 vx가 뭐였더라? 원래? 이게 시그마 제곱이니까 약분해서 반드시 1이 됩니다. 분산이. 표준 편차도 뭐 한번 써보면 마찬가지야. 시그마 분의 1 x 빼기 시그마 분의 m인데 표준 편차는 절대값 시그마 분의 1 앞으로 나가면서 시그마 x가 되니까 얘가 다시 시그마가 되니까 약분해가지고 1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루트 씌워도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z를 요 확률 변수의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 거로만 설정을 하면 이 z라는 것이 따르는 정규 분포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항상 그렇다. 그래서 이게 바로 표준화예요. 말 좀 어렵게 설명했는데 좀 어려운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z를 시그마 분 x 마이너스 m으로 새로운 확률 변수를 두면 이 z가 따르는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예요. 원래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이렇게 1차식으로 놓은 z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요. 알겠나 수연이? 요 정도 사실만 기억해 주면 돼.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x가 앞으로 한번 좀 간단히 써볼까요? 조금? 이거 됐어. 이게 증명인데 증명은 됐고 복잡한 가정은 됐어. 집어치우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어떤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 평균이 0이고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새로운 확률 변수 z를 설정하기를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로 두라고. 여기서 말하는 시그마와 m이는 이 확률 분포 상황에서 정해져 있는 어떤 상수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z라는 것이 따르는 확률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가 돼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그래서 이걸 언제 쓰느냐? 이 표준화를. 이 표준화거든.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왼쪽에 정규 분포 곡선 상황에서 평균이 m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가 만약 20에서 30이라고 하자. 이런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표가 없잖아 이거. 근데 요거를 표준화시키면은 이게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정규 분포 상황이 확률 변수 z가 따르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1, 2 이런 식으로 바뀌어 구간이. 그러니까 넓이가 똑같아요. 표준화시켰을 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미치 2인 로그를 미치 10인 로그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 똑같은 거야. 아주 쉬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그게 마법의 공식이야. 여기에 근데 이 x값이 20일 때 해당하는 z가 1이고 x가 30일 때 해당하는 z가 2이고 이런 걸 알아내는 방법이 이 표준화야. 문제 풀다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지금 문자로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에 따를 때 새로운 확률 변수 z를 시그마분의 x-m으로 두면 이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이 원래 정규 분포에서의 어떤 구간의 넓이, 확률을 구할 때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이 구간을 z값으로 바꿔주게 되면 z에 대한 확률은 표에 있기 때문이죠. 알겠어요? 뭐 아무튼 좋아. 다 몰라도 상관없어.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근데 이런 개념이 있어야지. 정규 분포라는 거는 평균과 시그마가 막 바뀔 수 있는 건데 표준 정규 분포는 특별한 상황이죠. 정규 분포에서도 특별한 상황.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런 정규 분포로서 얘는 뒤에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표로 수학자들이 확률을 다 구해놨어. 평균이 0이 됩니다. 이때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하는 게 바로 표준화다. 확률 구하려고 하는 거야. 바로 얘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면 굉장히 쉽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이거부터 해볼래? 네? 표준은 어떻게 하라고? x가 따르는 분포가 정규 분포일 때 z를 어떻게 설정하라 그랬죠? 표준 편차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로 설정을 하면 표준화가 됩니다. 이렇게 설정만 하면 z라는 확률 변수가 따르는 분포는 정규 분포 0,1의 제곱을 따르게 돼요. 끝이야 이게 그냥. 그렇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z를 뭘로 설정해야 돼? 5분의 x-20을 설정해야 돼. 그러면 마찬가지로 새로운 확률 변수 z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요. 그냥 끝이야 이게. 요것만 쓰면 돼 그냥. 쉽죠? 뭐야 지금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뭐 하자는 거냐 그걸 모르겠는데 이거를 문제 푸는 거야. 해보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평균이 40이고 분산이 100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확률을 구해야 돼. 정규 분포 상황에서 확률을 못 구한단 말이죠. 이 표는 이 z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의 넓이란 말이야. 못 구하는데 이거를 환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잘 보세요. x가 만약에 따르는 분포가 이거면은 표준화를 거칩니다. z라는 것을 시그마분의 x 빼기 m으로 두게 되면 x가 요 정규분포 평균이 40이고 분산이 100인 정규분포 따를 때 표준화를 하게 되면 확률 변수 z라는 것은 표준 정규분포를 반드시 따르게 돼요. 이론상 아까 계산해 본 결과. 그러면은 지금 하자는 건 이거. 요 상황에서 지금 평균 이 x가 확률 분포 그냥 확률 밀도함수 이렇게 주어졌을 때 평균이 40이니까 여기 40이잖아. 40. 25부터 40이면 원래 여기거든. 25부터 40 이 넓이 구하라는 얘기야. 문제가 원래 이거였어요. 요 넓이. 그럼 못 구하거든. 표가 없으니까. 근데 얘를 바꾸게 되면 z로 바꿔서 이 z에서는 곡선의 모양도 좀 약간 높낮이도 달라지긴 달라져. 분산이 달라지니까. 분산이 작아지면 어떻게 달라지죠? 더 뾰족해집니다. 아무튼 근데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래 아무튼 표준 정규분포 곡선으로 바뀌어 가지고 여기가 z축이고 여기서 평균에 해당하는 게 0이 되는 거야. 이 40이 0으로 바뀌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40은 0 맞는데 25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25가. 그러니까 이 25에 해당하는 z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찾는 방법이었다가 25를 넣어서 Z를 찾으면 얼마예요? 10분의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라는 거를 알게 돼. 그래서 마치 정규 분포 상황에서의 25 이상 40 이하일 확률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마이너스 1.5에서 0까지의 확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나 똑같은 거니까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은 Z로 바꿨을 때는 마이너스 1.5부터 40 넣어볼까? 40 넣으면 어떻게 돼? 40 넣으면 0 되잖아. 그래서 40까지로 문제가 이렇게 딱 바뀌어요. 확률 변수 X가 25 이상 40 이하일 확률하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가 마이너스 1.5 이상 0 이하일 확률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요 넓이는 이 표를 구해서 구하는데 실제로는 이 표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0에서부터 1.5까지 이 넓이가 지금 0.433이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도 답이 요거는 0.433이가 되겠어요. 굉장히 쉽죠? 근데 이거를 좀 써가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요런 상황이란 걸.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야 돼. 그리고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림 없이 못 풀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푸는 거를 그냥 암산으로 때리지 말고 요것만 쓰지 말고 요 상황을 딱 써가면서 밑에 그림 그려가면서 이거 나타내서 한번 해보는 건데 60 이상만 다시 풀어볼게. 이 X가 60 이상 확률 못 구한단 말이에요. 표가 없으니까 이건 Z로 바꿔줘야 돼 항상. 근데 바꾸는 방법 굉장히 쉬워. 이 표준화식에서 60만 넣기만 하면 돼. 60을 넣기만 하면 돼. 넣으면은 얼마예요? 20이잖아. 10이네. 1, 2. 2니까 2보다 큰 확률이니까 실제로 여기 그림을 그리면 여기 2보다 큰 확률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 넓이는 0.5에서 2를 빼면 되죠. 그래서 0.5에서 이걸 빼면 0.0228이 되는 거예요. 이 넓이. 밑에 해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유형으로 표준화를 배웠네요. 217번, 18번 하고 집에 가겠어요. 고. 선생님은 이걸 그냥 펴놓을게. 뭘 하나도 몰라요. Z로 바꿔서 하면 되죠. 머리 안 돌아가요.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웠네요. 오늘 다 배웠어 거의.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표준화까지 다 배웠습니다.